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세차만 하면 꼭 비가 오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 꼭 세차하십시오. 주말에 나들이만 예약하면 꼭 비가 오는 분들 반드시 나들이 예약해 주십시오. 일기예보가 꼭 틀리더라 투덜대던 분들 이번에도 틀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체 무슨 소리야? 그만큼 비가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괴물 산불에 맞설 단비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아직까지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진용 기자님,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미국 항공우주국, 즉 나사에서 공개한 이 지구 관측소에서 찍은 한국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이라는 제목과 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이 공개된 사진,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근데 지난 22일입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을 중심으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건 22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27일. 현재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의성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도까지 화선을 넓혔고요. 부산과 강원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청에서 시작해 하동으로 번진 산불도 원래는 진정세를 보였는데 재확산해서 지금은 지리산 국립공원 내부까지 번진 상황이라는 거죠.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30명에 이르는데 하지만 추가 사망자가 연일 발견되고 있고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봐도 산불의 규모와 피해 범위가 얼마나 넓으면 위성에서 내려다본 그 찍은 사진에도 아까 보셨죠? 한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의 흰 연기가 위성 사진에까지 찍힐 정도예요. 김묘성 기자님,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규모가 더더욱 지금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야말로 괴물 산불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산림 피해 면적이 역대 최대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악으로 꼽혔던 2000년의 동해안 산불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세상에. 불길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경북 지역 곳곳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참혹한 현장인데요. 경기 의성에서 시작이 돼서 영덕까지 번진 산불이 해안가 마을까지 넘어오면서 마을 전체가 모조리 불길에 휩싸였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고령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안도로까지 치솟은 불길로 바닷가의 어선도 잿더미가 되어버렸고요. 세상에. 네, 서산 영덕 고속도로 내 청송 휴게소도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휴게소까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또 국가유산도요. 화마를 피하지 못했는데 산불로 전소된 천년고찰 고운사에는 갈라진 종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산불이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서 지금 영덕, 이 보통 우리가 대게로 유명하다고 알려진 영덕 지방까지 지금 번져서 삽시간에 번졌고요. 지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 얼마나 좀 애가 타겠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오는데요, 막 양가에서 막 불빛이 막 불이 막 튀고 이러긴 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모시고 놀라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이거는 그 대나무가 있거든요. 그래 대나무 불이 막 확 해나있긴 해. 갈 수가 없다더라고. 그래가 우리 어머님은 차만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던 한 온도가 한 1,400도 된다네. 그러면 시신은 못 찾는데요. 그 119 분이 호미를 그 해가지고 그걸 사람 이렇게 끌고 들더라.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찾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참혹합니다. 지금 이 인터뷰를 해주신 분은 안타깝게도 화마의 어머니를 잃고 말았어요, 세상에. 최진문 교수님. 너무 안타깝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화마의 부모님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지금도 산불이 진화가 안 되고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가옥, 유산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워낙 산불이 많은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바람도 불고 있어가지고 이걸 멈추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제만 해도 오늘 이 주요 지역 의성, 안동, 청송 지역에 5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요, 지금? 예, 지금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가 안 내리고 있대요. 예보만 5mm지. 예, 물론 예. 그 5mm도 정말 찔끔이지만 그렇죠. 그것마저도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좀 5mm라도 내렸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원래 예보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리는 걸로 예보가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의성, 안동, 청송, 경북, 경남 지역에 비가 좀 흠뻑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네. 5mm가 아니라 100mm 정도 내려가지고 맞아요. 네. 정말 산불이 진화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신문 이 조간 신문의 제목이요. 5mm는 물론 5mm라도 오면 다행인데 그 5mm의 양이 분무기 수준, 그냥 분무기로 물 뿌린 수준, 그러니까 산불을 끄기에는 정말로 턱없이 모자라지만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그 5mm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지금 굴뚝 같잖아요.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렇게 피해가 커진 뭐 원인 같은 건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요. 어떻습니까?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지목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경북 지역에 있는 소나무 숲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그 특성상 굉장히 오래 타고 그리고 불씨를 멀리 퍼뜨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급 산림 피해 내고 있는 지금 경북 북부가요. 네. 전국에서 산림 그 소나무 숲 비중이 35%로 전국 1위거든요. 그러니까 산림 면적 중에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나 된다는 그래요? 겁니다. 면적 비교만 해보더라도 경남 지방이나 강원도 지방과는 다르게 경북 지방이 45만 헥타르를 넘어서는 많은 소나무 숲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송진이 있습니다. 이게 네.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정유 물질을 20% 이상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잘 붙고 오래 탄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솔방울이 그 사이사이에 불씨를 머금은 채로 멀리 날아가서 불씨를 퍼뜨리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소나무가 지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화렵수보다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무려 2.4배나 더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부분만 태우고서 계속해서 확산해서 불똥이 많이 만들어지고 멀리 날아가는 그런 현상, 비화 현상을 잘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는 이 경북 지방의 소나무가 사실상 이 불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까 인터뷰해 주신 분 얘기가 소방본부 측의 얘기 이 불길의 온도가 1,400도까지 올라간다 하잖아요. 세상에 접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접근할 엄두를 못 내는 화마와 지금 맞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네, 산불이 며칠째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밤샘 진화 작업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모습 그대로입니다. 방화복을 걸칠 채 길에 앉아서 끼니를 때우거나 저렇게 기대거나 혹은 아스팔트에 누워서 쪽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방화복도 벗을 수 없습니다. 언제 이 현장에 투입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의성 산불 현장의 한 소방대원은 결국 마지막 불을 끄는 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방 헬기가 동원이 되더라도 산 정상이나 중턱에는 물을 뿌릴 수 있지만 산 아래쪽 그리고 잔불 정리는 결국 사람이 직접 밟고서는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모두가 이렇게 지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누리꾼들은 이 방화복 무게 때문에 입고 걷기도 힘들 텐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 방화복 무게가 장비를 다 가실 경우 무려 30kg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고작 맨바닥이라니 너무 찡하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소방대원분들요. 지금 저 도시락 드시는 모습 보면 여기에 아마 그 그름인 같은 게 얼굴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 쪽잠을 자면서도 최명규 원장님 저분들한테는 정말 지금 저렇게 이 눈을 잠깐 붙이는 것도 감사하고 아마 무슨 베개가 없네, 매트가 없네, 뭐 도시락이 이거 안 되네. 지금 그런 말을 할 지금 단계가 아니고 지금 이 정도 하는 것도 정말 그
꿀맛 같은 휴식일 거예요, 세상에.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눈만 감으면은 그냥 잠이 오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거는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서 안전지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마 휴식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게 되실 것 맞아요. 같고요. 그러나 이제 걱정이 되는 점은 저렇게 계속 지치다가 보면은 딱 상황에 들어가셨을 때 과거에는 충분히 피하던 것인데 본인의 체력이 안 돼서 못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서 진짜 최소한도 침대차라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만큼 지금 소방대원분들 그리고 이 소방본부 측 이 구조대원분들,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산불 진화 요원분들도 지금 힘을 보태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괴물 산불과. 그런데 이런 가운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뭡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25일 안동에 불이 한창 번졌을 때에 골프장의 한 주차장에서 찍은 영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골프장에서 3년 정도 일했던 캐디가 직접 찍어서 올린 영상인데요. 정말 시뻘건 불길이네요. 이렇게 골프장 주차장 뒤로 이미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CG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네. 이 영상을 올린 캐디는요. 이 골프장이 원래 영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편이고 취소도 잘 안 해주는 골프장인데 이때는 타는 냄새도 났고 재가 날려서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심했는데도 당일에 55팀 정도가 예약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후 3시 반쯤이 되어서는 굵은 재까지 계속 쏟아지고 멀리서 불길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직원이 후반 라운딩을 재촉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가겠다면서 환불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내용을 전했는데요. 네. 게다가 또 당시 코스 안에는 다른 팀들도 많이 남아있던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 코앞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정말 참사가 날 뻔했다면서 분개했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불이 번지는 속도가 지금 골프장이 운영하는 주차장 바로 코앞까지 이 영상을 보면 시뻘건 불길이 들이닥쳤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허준 변호사님 이 골프 라운딩을 진행을 시켰다는 게 이제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골프 라운딩을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빠른 곳은 1시간에 불길이 무려 8km까지 굉장히 빠르게 번지는 곳도 그래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이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시내도 뭐 찜닭골목이라든가 우체국 같은 시내도 지금 거의 초토화가 된 상태예요. 저녁에 매캐한 냄새가 나고 불길이 육안으로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골프장은 산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그 잔디나 이런 것들을 타고 오기 때문에 대피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게 순식간에 막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잔디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반 라운딩을 계속하라고 했다니 그러니까 주차장 뒤에 불길이 보일 정도가 됐는데도 고객들이 우왕좌왕하다가 환불마저도 포기하고 도망을 친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뻔했던 상황인데 네. 지금 골프장 측에서 해명하기로는 네. 산불이 났는데 운동하라고 한 건 아니다. 바람이 불었고 불길이 보이지 않다가 번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대피를 했다. 대피를 최우선으로 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면 대피를 최우선으로 한 상황이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게 진짜 인명피해로 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걸 꼭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불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삽시간에 우리를 에워싸일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요.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먼저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순간에 비가 정말 좀 많이 쏟아지길 좀 이 산불 지역에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여러분. 니은, 이응, 리을, 야. 근데 이게 신고 문자, 이게 무슨 암호 같은 건데 이게 뭐예요, 안진용 기자님?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요. 이런 뭐 축약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문자 지난 18일 이른 아침에 112 치안 종합 상황실로 접수된 신고 문자입니다.
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한글 자음과 문자 일부로만 보입니다. 다시 보더라도 니은, 이응, 리을, 야라는 짧은 메시지 안에서 특별한 어떠한 의미를 읽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왠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단어 같기도 하고 해석해보려고 해도 이 치안센터에서 도무지 이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찰은 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수차례 걸어본 끝에 연결은 됐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돌아왔을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떠한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전화를 문자 발신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 혹시 그럼 우리가 일단 얼핏 이 드는 생각이 허준 변호사님, 보통 애기들이 부모님 휴대전화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뚝뚝뚝 누른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서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의미 없는 우리 한글의 나열이었잖아요. 네. 그랬을 법도 한데 구체적인 상황이나 위치, 요구 내용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담겨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닐까 싶지만 경찰이요. 작은 단서 하나도 절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 이 신고 문자를 단순한 우발신호로 넘기지 않고 혹시나 모를 위급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SOS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자를 보낸 신고자의 위치부터 한번 조회를 해봤다는 아하, 거예요. 네네. 만약에 뭐 평범한 가정집이었다면 아기가 그렇게 실수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기지국 정보를 조회해봤더니 어디였냐.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인천 용유도의 한 선착장 인근이었다고 합니다. 용유도 선여바위 선착장 인근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혹시나 뭐 실족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고의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신고자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관 3명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선착장 인근 도로와 해안가를 정밀 수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휴대전화 발신지를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선착장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선착장. 뭔가 그래서 일단 평범한 지역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출동을 했는데 정밀 수색을 했지만 보통 안진용 기자님 그런 거 있잖아요. 김효선 기자님 그런 거 있잖아요. 허탕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장난 신고나 거짓 신고, 허위 신고로 또 그런 거 아닌가 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허위 신고 아니었습니다. 네? 역시 경찰의 촉은 남달랐는데요. 선착장 인근 지면과 바다의 경계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던 남성은요. 저체온증에 당연히 휩싸여서 있었고 이 장면인가 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의식은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눈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우선 급히 자신들이 입고 있던 근무 점퍼를 벗어서 남성에게 덮어줬고요. 체온을 세상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또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건드리고 또 말을 걸면서 신고자의 옆을 지켰습니다. 어머나. 이 조치 덕분에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고요. 치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당시 저 현장에서 신고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계셨던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파출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장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위급한 거라고 먼저 생각하라고 해가지고 바로 출동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아예 말도 못 하셨고 계속 벌벌 떨기만 할 정도로 진짜 위급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저희가 들은 걸로는 이제 거기에 차를 끌고 가셨는데 신고자분이 자기도 왜 밖에 나가서 쓰러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보세요. 최진문 교수님. 이래서 연륜과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지금 보세요. 엄태훈 순경께서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 저희 제작진과 인터뷰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평소에도 파출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고 들어오면
장난 전화라고 흘려 듣지 말고 이거 위급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라는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평소에도 이렇게 이상하게 오지만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체를 못 누를 수 있잖아요. 와, 그렇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된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를 수 있는 방법만 찾는 거예요. 아. 뭐든지 위험하다는 신호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냥 흘러보내지 말라고 했던 이런 생각이 한 사람의 생명을 찾은 겁니다. 네. 결국 경찰이요. 처음엔 기지국을 통해서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했을 때도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이 안 됐대요. 네. 거기 멈추지 않고 우선 출동부터 해서 주변을 수색을 했고 네. 그래서 결국 GPS 위치를 착용할 수 있었고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근데 진짜 최명기 원장님, 저 신고자분 있잖아요. 저 상황에서도 보세요. 니은 리을, 이응 리은 리을 야. 어떤 뭐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정말 뭔가 그 상황에서 내가 누르긴 누르겠다 뭐 그런 마지막까지도 뭔가 초인적 힘을 발휘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원래 누르고자 하는 말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거를 갖다 손이 떨리다가 보니까 못 늘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끝은 처음이라 끝은 아마 거의 올바르게 됐을 것 같고요. 중간에서 아마 다른 글자를 누르거나 전체 글자리에 맞추지 못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히려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장난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문장이 틀림없이 가게 돼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불분명하게 장난을 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커다란 고통 속에서 아마 그 오셨을 때는 우리 경찰 공무원분들이 아마 천사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정말로 우리 경찰분들이요. 자신의 일처럼 어떠한 조그만 신고 그리고 조그만 단서도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는 걸 여긴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정말 이런 분들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인천 용유파출소의 엄태훈 순경님과 그 선배 팀장님들 동료분들 너무너무 멋진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호, 정한용 씨 하면 우리한테 좀 익숙한 이름인데 지금 김묘성 기자님 수없이 이사를 다녔다. 아니 뭐 이사 좀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한용 씨는 정말 명품 배우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버지 역할도 하고 회장님 역할도 맞아요. 많이 하고 뭔가 악랄한 권력자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네요, 네. 사실 한때는요 정치인으로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구로구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아, 나 기억나네요. 이제 우리가 배지 한번 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계 입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더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해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고 네. 15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이 됐었는데 네. 그렇게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야, 저 때가 이제 그 선거 포스트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와. 네. 그리고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집들을 이제 보러 다니는데 네. 분명히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집값이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저렴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집값이 이곳은 왜 이렇게 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네요. 뭘까요? 흉가라서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인생극장 옛날 이휘재 씨가 나온 인생극장 AB가 있잖아요. 과연 흉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많이 좀 드는 곳을 선택할까 그러니까 저렴한 흉가일까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흉가래요. 내가 흉가는 무슨 아파트가 무슨 도배 흉가야? 싹 하고 이러면 되지. 그거 싼 걸로 가. 무조건 싼 걸로 갔죠. 거기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사기꾼 만나서 또 완전히 뭐 인생 절단 나고 몇 달 사이에 사람이 망망하는 거예요, 진짜. 도대체 내가 이게 인생이 어떻게 풀리려고 이렇게 어려워지나 이런데 내가 애가 셋인데 그중에 제일 조그만 녀석이 한 3살, 4살 요거 됐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아침을 먹는데 여보 얘가 이상한 얘기해 좀 들어봐. 내가 뭔데? 했더니 얘가 잘나 그러면 누가 자기를 내려다본대. 내가
친구가 내려다봐. 잘못 봤나 보지.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아빠 발이 없어. 야,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당장 이사 가자. 당장 서울로 이사 온 거야 그냥 거기서. 저 얘기를 듣고 시청자분들은 어머머머 하실 수도 있지만 딱 한 분 우리 최진명 교수님 목사님 최진명 교수님은 저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주 그냥 막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저 얘기 듣고 계세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걸 잘 안 믿기 때문에 아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한웅 씨의 이제 뭐 경험담이시니까 말씀하신 건 존중하고 다만 저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 아마 이런 정한용 말씀입니다. 씨가 우리 최진명 교수님 미리 좀 알으셨다면 그때 제가- 입행 예배 좀 그렇죠. 드렸을 텐데. 네, 가서 그제? 이제 입주 예배 드리고 안수 해주고, 그러면 네. 이제 싹 사라질 그렇죠. 일이 네. 일어났을 텐데 어쨌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정한용 씨가 본인 주장으로는 이사 한번 잘못 갔다가 엄청 어려움을 겪었다는 아하,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한 번 더 도전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대요. 아하. 그런데 정한 씨 말로는 나 말고도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다 생각해서 네. 다시 배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아.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네. 문제는 국회의원 떨어지고 방송국에 돌아왔더니 네. 본인한테 들어온 역할이 네. 좋은 역할이 아니라 거의 다 나쁜 사람, 나쁜 놈이었대요. 네. 돈 많은 나쁜 놈 역할만 많이 어쨌든 하셨다고 돈이 합니다. 많아 나쁜 놈 결과는 나쁜 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 네. 계속 보면은 저 얘기 듣고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실제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주로 이 악역 역할만 좀 많이 떠오르긴 해요, 진짜. 지금 이제까지 맡아왔던 역할들이 주로 보면 특히 국회의원 하고 오신 다음부터는 좀 힘세고 그 권력을 되게 나쁘게 이용하는 네. 돈 많은데 굉장히 나쁜 회장님이라든가 뭐 심지어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 네. 대통령 이런 역할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악역 전문 배우라는 이미지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본인은 이 정도 이미지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뭐 어허. 연기 잘한다는 얘기가 그럴 수 될 있죠. 수도 네. 명품 있으니까요. 연기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한용 씨 인생에서 정말 이미지를 크게 추락하게 만든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 때가 30년 전인데요. 정한용 씨 본인도 물론이고 정말 전 국민을 엄청난 충격과 논란과 대단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사건에 빠뜨리게 한 아니, 그런 흉가 사건 말고 또 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어머나. 정한용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 네네. 편의점에 신문을 앞에다 걸었어요. 정한용 불륜 피소. 일면에 이만하게 있으니까 깜짝 놀라갖고 사무실로 도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뭐지?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한 거지? 근데 미국 병원에서 거기 그 여자가 나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무정자증이래. 그래갖고 그 남자가 나를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옥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20억을 요구하세요. 그 당시에? 그 옛날인데 20억.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건 진짜 뭔가 기가 막힌 일인데. 근데 지금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났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 스포츠 신문 일면, 뭐 연예 신문 일면 아마 그런 일면 같은데 지금 혹시 안진용 기자님 그때 뭐 기자 초년병 시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 기자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혹시 저 사건 기억나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기자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하하. 사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신문 일면에 나왔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큰 기사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 거짓입니다. 허허. 자, 정한용 씨는 이게 국제 사기단 같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됐든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주장을 했고요. 온갖 서류를 조작해서 이걸 위조를 한 거죠. 자신을 고소하고 심지어 20억을 요구했다고 방금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말이 되는 일이어야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때 너무 터무니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한 이 사람들을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법으로 가보자라고선 대응을 했는데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도망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는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방송국에 가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 다시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방송국에서도 흔쾌히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는 건데 네. 요즘 같은 시대는 스마트폰이 있고 온라인, 인터넷이 있으니까 곧바로 입장을 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문 일면이 나왔을 때 대응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당시를 회상하니까 이렇게 말을 이제 동치미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는 하지만 김묘성 기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정한용 씨의 아내분은 정한용 씨를 믿어주긴 했지만 속으로는 새까맣게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입에 담기 힘든 이런 루머들이 전국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남편을 믿어주면서 함께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국회의원 낙마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을 했을 때는 은행에서 돈도 잘 빌려주고 했는데 낙마하고 나니까 그냥 빚이 계속 쌓였다는 아이고,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경제권을 잃게 됐고 네. 모든 것을 다 아내 명의로 돌렸는데 집이고 땅이고 다 아내 명의라서 자신의 재산은 1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칫 자신은 잘못 보여서 쫓겨나면 알몸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금씩 용돈을 얻어 쓰는 입장인데 용돈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용돈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라면서 아주 깍듯하게 아내를 모시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근데 최명기 원장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말씀 저렇게 정한용 씨 저렇게 말은 하지만 오히려 저게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용돈 타 쓰는 생활이 더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옛날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 보도 프로그램 한 적이 있어요. 아하. 거기 나오셔갖고 국회의원 안 하니까 너무 편하대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 했을 때는 저 기억나요. 돈도 많이 쓰고 모이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돈도 모이고 그래서 자기는 계속 그렇게 정치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안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아내분께만 정말 충성 봉사하면 그냥 용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생활도 안정적인 걸 애들로 자랑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도 또 명품 연기로 만나 뵙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기묘한 주차선. 뭔가 요즘 이제 사실 주변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긴 해요, 진짜로.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묘한 주차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주차선의 모양이 기묘한 게 아니라 주차선의 위치가 기묘합니다. 에? 어떠한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 지난 25일 오후 3시경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인데요. 주차하려던 여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주차 공간에 놓여져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고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이게 뭔가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양이죠. 처음엔 좋게 옮기는 줄 알았더니 내동댕이 치네, 진짜. 그러니까요. 발로 툭 차기도 했습니다. 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전거에 아이고. 한 번 더 발길질을 이렇게 하고요. 네. 소리에 놀란 가게 주인도 밖으로 나와서 한번 달려와서 나와보는데 네. 그러든지 말든지 차에 다시 탄 여성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차를 이렇게 마칩니다. 어? 주차를 아니 근데 허점에서 일단은 주차가 번거로워도 그렇지 일단은 저 자전거가 자기 소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 드는데 그럼 남이 세우는 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획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처음엔 좋게 세운 줄 알았더니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네. 만약에 자전거가 망가졌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를 망가뜨린 여성에게 또 할 얘기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요? 뭔데요? 영상 속 자전거 2대가요. 가게 앞에 항상 세워두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주인이 거리에 있는 소화전과 자전거를 연결해서 자물쇠를 걸어서 소화전에 자전거를 고정시켜두고 다녔다는 거예요. 영상 속의 여성이 소화전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주차를 위해서 자전거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 자전거가 묶여있는 바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내동댕이 쳐서 저렇게 좀 이렇게 묶여 있네요 진짜. 아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영상을 보면 시청자분들 또 그러실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네. 아니 근데 저 여성은 저 운전자는 다른 데 주차하면 되지 왜 거기에
방지턱 위에 주차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자전거를 냅다 던졌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차할 때는 방지턱 위에는 주차는 안 하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지금 사진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네. 그 방지턱 위에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에이, 설마요. 지금 이렇습니다. 어머! 하얀 라인 보이시죠? 어머머! 하얀 라인 주차 라인인데 그게 방지턱 위에 그려져 있어요. 어머머 진짜네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속 여성이 그려진 주차 라인을 보고 방지턱 위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저렇게 옮기게 나가서 이렇게 화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은 게 아니라 진짜 주차 라인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니 허준 변호사님 갑자기 또 궁금해져. 방지턱과 주차선이 겹치게 지금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죠. 저기는 속도를 내면 위험한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서 뭐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든가 아니면 속력을 줄여서 진입을 좀 천천히 하도록 제한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해둔 것인데 그러네요. 그 위에 주차를 해뒀다라고 하면 과속 방지턱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주차 라인을 그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저 화면만 가지고 저기가 어떤 성격의 도로인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주택가 이면 도로라고 하면 가끔씩 이 주차선 구획을 하는 것을 이 원래는 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고 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임의로 저렇게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주차구역을 과속방지턱과 겹치게 그려놨다는 거는 이거는 관할 지자체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주차구역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전체 주차구역 자체가요. 그 말씀인 것은 허준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인 것은 개인이 혹시 자기 주차 공간을 마련할 요량으로 원래는 이 공식적으로 그려진 주차 라인이 없는지 자기가 이렇게 페인트 칠 등으로 해서 그려놨을 수도 있다. 네. 물론 화면상의 제약은 많지만 여러 각도에서 본 건 아니라서 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마음대로 그려서는 안 되는 공간인데 가끔 이런 일들이 주차난 때문에 발생하곤 하거든요. 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이 마음대로 그렸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네. 지금 계양구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정시 인천 계양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렇게 주차 구획선이 그려졌다라고 하면 개인이 했든 지자체에서 했든 이건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빨리 주차 구획선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양구가 파악을 해본다니까 뉴스파이터도 기다려는 보겠습니다만 허준 변호사님 내친 김에 이것도 여쭤볼게요. 혹시라도 계양구 측이 알아봤더니 지자체가 저렇게 그려놨다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렇게 그려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주차구획선의 규모라든가 선 넓이라든가 주차구획선 그 전체적인 폭이나 설정할 수 있는 곳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저렇게 과속 방지턱 위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건 뭐 개인이 했든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했든 이 부분은 분명한 오류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계양구 측이 파악을 해본다니까 저희 뉴스파이트도 좀 시일을 두고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해볼게요. 과연 어떻게 저 주차선이 그려져 있게 되는지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목 봐도요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허. 지난해 5월인데요. 부산의 한 법원에서 보안요원의 얼굴에 기름을 뿌렸던 남성 기억하실지 기억이 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당시의 어떤 아찔했던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어허. 함께 보시죠. 네네. 손에 가방을 든 한 남성이 법원 보안 검색대로 들어옵니다. 보안 요원이 남성을 가로막자 기름이 담긴 분무기를 꺼내서 어머머. 보안 요원의 얼굴에 칙칙 이렇게 뿌려요. 놀란 보안 요원이 도망가니까 이 남성은 다 타서 죽어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를 쫓아갑니다. 지금 보니까
저 영상을 보니까 확실하게 그때 저 사건 확실히 좀 기억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저 남성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냐면 이 40대 남성이거든요. 40대 남성이 지난 5월 23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 2시 17분께 서울 강서구의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네. 청사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저분 지금 부산 강서구.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청사 업무를 맡고 있는 보안요원의 출입구 보안점에서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근데 얼굴과 몸에 뿌린 게 뭔지 아세요? 기름을 뿌린 거예요. 어머, 기름을. 세상에. 기름을 뿌리고 이나물질했나 봐요, 그랬어요. 진짜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어머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네. 이나물질을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려고 했으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 사람은요 범행 전에 범행 도구들을 미리 준비를 했고요. 네. 범행 당시에는 보안 요원을 향해 다 타서 죽어라. 아까 김현승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그래 섬뜩한 말을 해요?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네.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섬뜩한 말을 했죠. 이게 뭐가 찍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분무기 안에 지금 이나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라이터 보이시죠? 어머머머머머. 가방 안에 이나물질 담긴 페트병과 라이터가 있는 걸 보면 이미 준비를 잘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왔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무슨 이유냐면 2023년 8월에 해당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어요. 근데 여기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불만을 품고서 여러 차례 항의 방문을 했고요.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법원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풀이 범죄예요? 뭐예요? 그런데 저 몹쓸 남성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 보니까 이건 철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안지용 기자님. 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이 피의자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결과도 바로 어제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 어제 그 항소심 재판이 또 열렸는데 여기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부상을 당해 취직이 힘들고 생활고에 시달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부상을 당한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취직이 힘들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나쁜 짓을 합니까? 근데 허준 변호사님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선처 호소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 내렸을까요? 양형으로 봐서 참작해줄 사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심과 동일한 형인 징역 5년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적용된 혐의만 봐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살인미수,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 하나만 두고도 엄청나게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들 3개의 혐의가 같이 결합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했고 그리고 범행 동기에도 참작해줄 만한 부분이 없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와서 사실 보안요원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불을 지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범행 죄질 자체가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보안요원 분들께서 뭔가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참사가 날 수 있던 그런 아찔한 사건이었어요.